네, 안녕하세요. 토이스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토캐드 실무 157강 브라켓 부품 도면 해동 및 도면 제도 투상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업 통해서 설명드릴 내용은 브라켓 부품, 도면 해독, 도면 제도, 투상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보조 투상도 하고 치수 작성까지 작업 진행합니다. 캐드는 버전 2024 버전 사용할 거지만 버전은 사실 크게 상관은 없고요. 여러분들 단축키 위주로 이제 강의가 진행되니까 버전은 크게 신경 안 쓰시고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캐드 명령 단축키 리스트는 요거보다는 좀 작게 쓸 거지만 뭐 요거 이상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이사항은 경사면이 포함된 형상을 제도할 때는 주투상도에 포함해서 이제 보도투상도를 적용해서 이제 실제 형상을 투상되도록 제도한다. 이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이건 좀 추가적으로 이따 한 번 더 도면 보면서 얘기하고요. 자, 이건 제가 쓰다 말았는데 이건 같이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사이즈가 동일한 구멍에 치수를 기입할 때, 여러분 그 도면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실무 강의긴 한데 제가 조금 실무 플러스 이제 기초적인 내용을 좀 이제 얘기할 텐데 뭐냐면, 사실 도면을 그리는 건 이제 투상을 좀 먼저 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보는 도면은 2D 도면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제품으로 만들 때는 2D 도면 가지고 3D 형태의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 어떤 거든 간에. 그러니까 종이 도면, 그러니까 우리 종이 도면이면 일반 A4 용지, A3 용지잖아요. 그 도면에 있는 어떤 형상이 대체로 다 2D 도면일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3D도 있겠지만, 이 도면 가지고 우리 만들어 오는 물건들은 다 3D 형태예요. 그러니까 능력적으로는 2D 도면 가지고 3D로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3D 형상 가지고 2D 도면으로 만드는 능력이 각각 사실 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요런 내용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첫 번째 1번에 좀 특이사항이 있는 것 중에 주투상도에 포함해서 보조투상도, 그러니까 어떤 정면이나 우측면이나 평면에 있어서 이 형상을 우리가 투상을 했을 때 혼돈을 주는 투상면이 생길 수도 있어요. 가령 평면도나 뭐 우측면도가 내가 생각하는 정면도, 주투상도보다 형상을 좀 더 복잡하게 볼 수, 그러니까 형상적으로 그림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해당하는 도면에서 그 면이 그대로 볼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이제 보도 투상을 그려서 이제 도면을 좀 더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좀 더 부연적으로 도면을 좀 추가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 내용이 1번이고, 이제 동일한 사이즈의 구멍 치수는 딴 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18파이의 구멍이 3개가 있다 칩시다. 한 제품, 한 부품 안에 구멍 3개가 있는데 이 3개가 있는 구멍이 사이즈가 동일하다고 할 때 각각 한 개 한 개를 18파이로 해서 표현을 하는 것도 맞고요, 사실은. 근데 얘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좀 축약해서 할 수 있잖아요. 3-라고 하는 의미로 파이 18이라고 주면 파이 18이라고 하는 이 구멍이 3개 있다는 뜻으로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축약해서 쓸 수 있습니다. 몰아가지고. 그 내용을 쓰려고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사이즈가 동일한 구멍 치수를 기입할 때는 개수를 묶어서, 묶는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아이고. 묶어서 한 곳에 표기 표시되도록 제도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특이한 건 아니에요. 이건 그냥 같이 한번 적어보려고 남겨둔 거고요. 자, 여기서 사용된 예제 도면 파일 등 영상 하단 설명 부분 안에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URL 제공했습니다. 자, 형상적으로는 이런 형상이에요. 이 형상을 나중에 제가 이제, 사실 이런 형상을 좀 해달라고 하는 우리 구독자 요청 강의가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구독자 요청 강의로 여기 인벤토로 모델링 하는 건 이따가 이제 이 인벤토로 다시 이제 찍을 건데, 이 형상이 실제로는 2D 도면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 중에 사실 제가 3D를 먼저 보여드렸지만 2D 형상 이걸 보고 우측면에 있는 여기 3D 형상을 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여기 매칭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3D 형상 얘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2D 도면으로 만들어낼까도 사실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시간은 요 도면 가지고 CAD로 요걸 완성하는 거지만 실제 3D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요 3D 생긴 게 요게 이제 정면이고요. 되셨죠? 위에서 본 거는 평면이겠죠? 이렇게 평면이겠죠? 근데 평면의 전체를 그린 게 아니라 평면의 일부분만 그렸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일부분만 그리는 게 보조투상이에요. 왜 일부분만 그릴 수밖에 없었냐 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얘를 평면으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죠? 지금 오른쪽에 있는 3D처럼 보면 원이 원처럼 보이지 않아요. 타원으로 다 찌그러져요. 얘 원은 사실 각도가 55도라고 하는 각도로 누워있기 때문에 이렇게 타원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이해되시죠? 투상을 하게 되면. 근데 이거를 도면으로 이렇게 다 표기한다? 그거는 좀 아니에요.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혼돈이기 때문에 그냥 평면도만 보조투상으로 추가한 겁니다. 그래 놓고 여기 꺾인 부분 있잖아요. 요 꺾은 부분, 요 부분을 따로 우측면에다가 이렇게 뽑은 거예요. 요 면하고 요쪽으로. 이해되셨습니까? 얘도 마찬가지. 만약에 이렇게 쳐다봤다면 여기 윗부분처럼 얘도 여기가 타원이 찌그러지겠죠. 사실 여기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원래는 요 부분이 요렇게 볼 거니까. 근데 요 부분을 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만 그려서 보조투상으로 각각 평면 쪽, 그 다음에 경사 쪽으로 보조투상을 그려서 이렇게 도면을 제도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도면 가지고 우리가 CAD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걸로 인벤터로 모델링 할 겁니다. 도면 보면 치수가 좀 전체적으로 분산될 수밖에 없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도면이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주투상도가 이제 얘라면 얘일 것 같은데, 사실 한쪽에다가 치수를 몰아 넣어야 되는 게 원래는 조금 원칙이라면 원칙이에요. 근데 얘는 이거 가지고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치수들이 좀 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그릴 때는 이거 하나 그리고 이거 그리고 이런 식으로는 못 그리고요. 전체적으로 조금씩 그리고 또 조금씩 그리고 조금씩 그려가면서 전체 도면을 한꺼번에 이렇게 조금씩 손대가면서 전체를 완성해야 된다는 거,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도면 한번 진행해보죠. 이건 이제 주소 내용은 따로 없기 때문에요. 이 도면 그대로 해독하시고 도면 그리시면 돼요. 여기까지. 자, 이 형상적으로 보면 평면도 쪽이 그리기가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우선 얘 그려놓고 정면으로 와서 요거 만들고 다시 여기 경사면으로 타고 올라가는 게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자, X라인 이용해서, 자, 이제 여러분들 그럼 어디서부터 선을 대는 게 좋을까요? 제가 평면을 이제 손댄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쪽 라인부터 선을 그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느 라인부터 먼저 선을 그리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저 같은 경우는 도면을 딱 봐서 어디부터 그릴 거냐 마음먹냐면 항상 원의 중심부터 선을 먼저 그리는 편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다 이제 중심으로 생각해요. 여기 원 쪽을 먼저 공략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을 공략하고 이 중심선 이용해서 수평선 끊고, 그 다음에 중심선 이용해서 뭐 수평을 끊고 수직을 끊고 이런 식으로 가요. 저 같은 경우는.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서 원이 있는 부분을 먼저 공략한다는 거. 자, X라인 이용해서요, 콩 찍고 수평 수직으로 놓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십자의 원점을 여기 센터라고 생각하고 그린 거예요. 그래서 지름이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면도부터 먼저 보면 2-18파이니까 구멍이 여기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밑에도 한 개 더 있다는 소리예요. 수문선이 있으니까. 자, 요거 두 개인데요. 일단 18파이 원이 하나 있습니다. C 엔터 주고 18파이 원 하나 그리죠. 센터 중심적 콩 찍고 D 엔터 주고 18이라고 주고요. DDI로 이거 치수 재보면 여기 18파이가 나오죠. 됐고요. 그 다음에 C 엔터, 요거는 I19니까 콩 찍어서 그냥 19라고 주시면, DRA 엔터 쳐보면 반경이 나오겠죠. 원 두 개 그렸습니다. 자, 그거 기준으로 보니까 38mm라고 하는 수직선 하나 필요하네요. 옵셋으로 38이라고 주고 수직을 오른쪽 가고요. 그 다음에 수평으로 연결되어 있죠. 이거는 라인으로 엔터 치시고 4분점에서 그냥 직교로 여기 붙이시면 돼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바닥에서 요 위에까지 있는 높이가 길이 폭이라고 할까요? 76입니다. 자, 옵셋 이용하셔서 76이라고 주고 수평을 위로 보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23mm라고 보이죠? 옵셋으로 23이라고 주고 오른쪽을 왼쪽으로 보내시면 돼요. 자, 트림 기능 이용해서 이 경계 선택하고 엔터, 요거 지워주시면 되겠죠? 그럼 요 위쪽은 완성됐고, 트림으로 한 김에 요거까지 다 완성 지으시면 위쪽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됐고, 요 라인도 지금 선이 하나 필요하네요. 라인 L 엔터 치시고 4분점에서 직교로 하나 붙여주시고, 자, F 엔터, R 엔터 5라고 해서 필렛 값을 요거 미리 주시면 여기가 완성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자, 근데 필렛을 주고 나니까 선이 밑에 빠졌죠? 무슨 말이냐면, 일단 컨트롤 Z로 빼고요. 밑에 있는 선 요 세 가닥 있잖아요. 요걸 최대한 우리 써먹는 게 어떨까요? 최초에 우리가 그린 이 선들은 써먹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아래쪽에 정면도 형상을 우리가 그려야 될 때 이 선을 써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좀 일단 살려놨어요. 그래서 필렛을 제가 좀 되돌려놨어요. 취소했습니다. 일단 평면도는 요 정도로 두고 우리 정면으로 한번 넘어와 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정면 X라인 하나 이용해서요, 여기 연결을 해서 수평선 하나 긋죠. 여기를 우리 여기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린 거예요. 이거 이해되셨나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높이가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13, 13에 40이죠? 옵셋으로 13이라고 주고 수평을 밑으로 엔터 40이라고 주고 맨 위에서 다시 밑으로 엔터 13이라고 주고 방금 40한 옵셋을 위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요 네 가닥이 여기 네 가닥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요 라인은 뭡니까? 10R19 줬던 요 끝 라인이죠. 여기는 X라인 이용하셔서 4분점에서 수직으로 선 하나 내리시면 돼요. 왼쪽으로는 더 이상 향상이 없으니까요. 트림 기능 이용해서 요거는 홀라당 다 잘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연속적으로 트림으로 요거 날라주시고 요거 날리시면 됩니다. 이거는 필요 없는 선들이죠. 이것도 필요 없는 선이니까 이렇게 날려주시면 돼요. 그럼 왼쪽은 이렇게 마무리됐고, 요거는 중심선이고, 그죠? 됐습니까?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수문선까지 마저 표현할 수 있겠네요. 수문선 여기 관통된 구멍일 테니까 X라인 이용해서 수직선을 4분점에서 선 하나 내리고요. 트림으로 이거 마찬가지 양쪽 잡고 엔터 이렇게 다 지워주시면 되고, 얘는 안 보이는 선일 거니까 선택하셔서 상단에 레이어 들어가셔서 요거는 수문선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중심 기준으로 저쪽에도 있는 거니까요. 미러 기능 이용하셔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만들어 주시면 수문선의 중심 다 표현됐고, 자, 그 다음에 요쪽 보이시죠? 여기 요 윗부분 요 선도 보니까 트림으로 요거는 요렇게, 이건 요렇게, 요걸 경계를 하나 날려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날려주고, 그러니까 형상적으로 보면 3D 조금 참고할게요. 요거 참고하면 요렇게 돼 있다는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뒤쪽은 위에 이제 요거 2단으로 돼 있죠. 보시면 우리 정면 여기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긴 지금 수문선이 표현 안 돼 있는데, 요거 자세히 보면 여기 수문선 얘 하나 더 있잖아요. 요거는 요면인 거예요. 요건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가 이쪽을 봤을 땐 수문선 보인 거고, 여기는 수문선이 없어요. 끝에 밑에 있는 여기는. 왜냐하면 얘는 그냥 여기 없이가 여기 바로 여기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수문선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문선은 요거 하나만 있는 거예요. 얘라는 소리예요. 그거 이해하시면서 가야 돼요. 자, 그거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 다시 이제 캐드 넘어와서, 자, 그러면 요거 필요 없는 선이니까 트림으로 요거 경계 잡고 엔터. 일단 요거 지워놓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매치 풀업 기능 MA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수문선 원본 요 4번으로 만들어 놓고 F 엔터, R 엔터, 5라고 주고 필렛 값 5라고 하나 넣어 주시죠. 그럼 요거 완성됐습니다. 자, 트림 기능 이용해서 수평 잡고 엔터, 요거 하나 끊어 주시면 위쪽은 얼추 형상이 완성됐고, 자, 컨트롤 S로 전화 한번 해 놓으시죠. 여기까지 됐죠? 아직 요 표면도 완성된 건 아닙니다. 지금 선이 이렇게 하나 내려온 거 보이세요? 이렇게 하나 내려왔죠? 여기가 요 라인인 거예요. 여기 기준으로 선이 이렇게 55도 내려갔습니다. 요거 그려야 됩니다. 자, 그리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걸 회전을 줘도 되고요. 안 그러면 X라인이라고 해서 무한대 선에다가 A라고 하는 옵션을 주고 마이너스 55라고 해주시면 머리를 이렇게 내리는 선을 하나 그릴 수 있어요. 이거 마이너스 55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에 교차점에 콩 찍어주시면 되죠. 결국 요 선이 지금 요 선 그리신 거예요. 마이너스 55도로. 됐죠? 자, 트림으로 요거 경계 잡고 엔터 요거 지워주시고, 이제 여기는 요 사이는 이제 지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요거는 그냥 요걸 다 지워주시면 형상적으로 이상 없겠죠. 그 다음에 됐고, 트림으로 요거 경계 잡고 엔터 요걸 끊어주시면 요렇게 끊어서 나갑니다. 자, 그리고 요 두께가 얼마냐면 요것도 13이라고 써 있어요. 보이시죠? 그럼 옵셋으로 13이라고 주고 이 경사선을 왼쪽으로 내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트림으로 요거 두 가닥 잡고 엔터 요렇게 끊어주시면 요렇게 마디가 하나 완성되고 쭉 가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부분은 치수가 따로 없죠. 그래서 얘는 위쪽을 경사된 여기 보조투상 쪽을 그리면서 선을 당겨면 요 부분도 아마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일단 요까지는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선이 트림으로 여기도 필요 없는 선일 것 같아서 일단은 끊어 놓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면 형상이 어느 정도 보일 것 같고, 자, 컨트롤 S로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조선 있잖아요. 여기 55도 경계에 수평되게 있는 거, 결국은 55도 요 경계하고 여기 왼쪽에 요 모서리는 90도 각도입니다. 얘는 평행하고요. 요거는 90도 각도예요. 자, 그러면 위쪽에 어떻게 그려주면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어떻게 그려주는 게 편할 것 같습니까?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로테이트라고 하는 기능을 써서 요 선을요, 여기 지금 기준에서 90도를 위로 올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하고 딱 직각으로 나오게끔 할 거예요. 얘를 90도로 돌릴 거예요. 복사를 해서요. 로테이트로. 자, R로 엔터라고 치고 요 선 잡고요. 엔터. 기준점을 여기 콩 찍고요. 찍고 나서 그다음에 복사라고 하는 기능 C를 주고 그다음에 그냥 90도라고 주시면 90도로 이렇게 머리를 들게 돼요. 결국은 요 라인 기준이 요 라인이 되는 거예요. 맞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 선을 카피 기능 이용하셔서요. C 엔터 주고 요 마디 끝점 클릭해서 여기 언저리에다 하나 콩 찍어주시면 요게 완성된 겁니다. 여기가 결국 어딘가요? 보시는 것처럼 요 라인이 되는 거예요. 선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뭐 다른 방법 있으면 다른 방법 쓰십시오. 근데 저는 회전으로 복사해갖고 하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이런 방식으로도 그릴 수 있다는 거 한번 기억하시고. 됐죠? 그럼 여기가 지금 어디입니까? 요 마디는 요 마디에 해당하는 거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경사된 여기 보조투상도 좀 한번 그려보죠. 자, 요거는 마디가 57mm라고 있습니다. 옵셋으로 57이라고 주고 얘를 위쪽으로 보내고요. 자, 근데 요 선이 지금 약간, 그죠? 약간 표시가 좀 크죠? 기니까 요거는 BR 브레이크로요. 여기를 한번 끊어내고 가겠습니다. 그래야지 안 헷갈릴 거니까 요거 끊어주고 가죠. 브레이크 좀 지워주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줬습니까? 57mm 옵셋한 거 맞죠? 그죠? 예. 요 57mm는 요 선을 옵셋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 19mm라는 거 보이십니까? 제가 지금 뭘 그리려고 하냐면 아까 최초에 말했던 것처럼 어떤 형상이 있으면 구멍부터 먼저 그린다 그랬죠. 예, 맞아요. 사실 요 타겟으로 먼저 그리려고, 요 지금 센터를 지금 선을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옵셋 19라고 주고 얘를 밑으로 내립니다. 요 교차점이 결국 어디입니까? C 엔터 치고 여기 콩 찍어서 교차점에서 원을 그릴 건데 원의 사이즈가 없죠.
다만 얘는 지금 어디 있냐면 이 형상에서는 3-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그래서 파이가 좀 틀려요. 아까는 18파이였고 얘는 20파이가 3개 있다는 소리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D 엔터 지름이라고 주고 20이라고 줘서 지름을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상 없고. 자, 그러면 여기 위쪽에 마디를 한번 보니까 여기 R19니까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9라고 이해되십니까? 여기 끝부분에서 R이 돌아가니까요. 자, 그럼 옵셋으로 19라고 주고 얘를 위로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됐고 트림 기능이 잠깐 이용해서 이걸 끊어내면 형상이 조금 이해될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원을 바로 안 그렸죠. 여기다가 보통은 C 엔터를 주고 원을 그릴 법도 한데 제가 그렇게 안 그리고요. 여기는 필렛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줄 거예요. 얘하고는 필렛 명령으로 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반듯하게 직각으로, 그러니까 반듯하게 선으로 그릴 거예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 I19 여기는 물론 직선은 없어요. 다만 직선은 없지만 선을 이렇게 뽑아내서 필렛을 주면, 이렇게 만약 만들면 필렛 이렇게 줘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렛을 하기 위해서 선을 길게 이렇게 뽑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R값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R값에 해당하는 것만큼 옵셋으로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19라고 하는 요 라인, 요 포인트는 여기 19 이만큼 온 19를 다시 19mm 내리면 되는 거죠. 옵셋으로 19라고 주고 이 경사선을 밑으로 하나 내리시면 돼요. 결국은 F 엔터, R 엔터 19라고 주고 얘를 R값으로 돌리겠다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자, 일단 선이 혹시나 필요할지 모르니까 요 개념 있고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R19라고 되어 있는 건 결국 요선이잖아요. 결국 요선은 여기 중심선에서 19mm R이기 때문에 요거 옵셋으로 19mm를 더 가는 거예요. 한 번 더 밑으로. 자, 그러면 결국은 여기 R19 주고 여기 필렛으로 R19 주면 이 부분이 완성되는 거죠. 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지금 57에서 아마 19를 빼고 나면 여기는 자동으로 아마 계산이 됐을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러분. 여기 R19니까 결국은 38이 나오면 정상이네요. DAL이라고 명령을 주고 여기하고 여기 한번 찍어 보시면 아마 38이 나올 거예요. 그죠? R19에 곱하기 2니까. 맞죠? 여기 사이의 폭이 여기 이제 그려진 거예요. 이거 이해되셨죠? 자, 혹시나 이제 선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선을 조금 정리 한번 하죠. F 엔터, R 엔터 19라고 주고 여기 R 잡아주고 엔터로 여기도 R 잡아주면 형상은 어느 정도 잡힐 거예요. 근데 선이 요걸 남은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끝점에서 R이 잡히기 때문에 이 선은 그냥 캐드에서는 트리밍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이건 과감하게 그냥 이래지 하면 됩니다. 크게 문제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요 라인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요 위에 있는 요 라인이 밑으로 61mm, 30mm 갔어요. 옵셋으로 61이라고 주고 얘를 밑으로 한번 내리고 엔터 30이라고 주고 얘를 또 밑으로 한번 더 내리시면 돼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요 사이가 여기서부터 요 중심까지가 19,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19예요. 그러면 옵셋으로 19라고 한 번만 옵셋 해주면 되겠죠. 지금 여기 60이라고 30하고 그 다음 19를 준 여기 교차점이 각각 뭐가 생기는 겁니까? 혹시 따라오셨나요? 맞아요. 원이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요거 카피 기능 이용해 볼까요? CO 엔터 주고 얘 잡고 엔터, 여기 교차점 찾아서 이거 찍어서 여기 교차점에 하나 주고 여기 교차점에 하나 주시면 됩니다. 카피 기능 이용하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C 엔터 주고 여기 교차점에서 다시 원을 이렇게 하나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건 사이즈 줄 필요 없어요. 어차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8이고 R 값으로는 R19이기 때문에. 자, 트림 기능 TR 엔터 주고 요거 지우고 요거 형상 지워주시면 형상이 이렇게 잡힙니다. 자, 컨트롤 써 저장 한번 해주고요. 그러면 여기 경사된 부분에 대한 보조 투상이 완성된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쪽을 이제 밑에 보는 거예요. 정면도 쪽에. 그럼 요 라인은 어디 라인입니까, 여러분? 요 라인에서 당겨오는 거 맞나요? 예, 맞아요. 자, 그러면 이거 라인 이렇게 당겨준 거 어떻게 할까요? 맞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얘는 저는 카피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카피로 주고 요 선을요 콩 찍어서 여기 교차점에서 여기 4분점 혹은 중간점에다 콩 찍으시면 됩니다. 여기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 선이 여기까지 연장하면 되는 거니까요. 익스텐드 기능 이용해서 얘 찍고 엔터 이렇게 닫아주시면 요 끝부분이 또 완성돼요. 자, 트림 기능 이용해서 경계 잡고 엔터 요거 지워주시고 엔터 경계 잡고 이렇게 끊어주시면 형상은 이렇게 잡힙니다. 요거는 지금 제가 또 보조 투상으로 써먹을 거라서 이렇게 일단 둔 거예요. 자, 컨트롤 S로 저장 한번 해주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얼추 요 위쪽은 완성됐고 여기 부분에 보면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딴 게 아니라 다 이런 중심선이나 소문선들은 여기 원하고 다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렇겠죠? 자, 그러면 선을 또 보내야 되겠네요. 얘들은 다 중심선인 거니까 이걸 삐져나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좀 일정하게 여기까지 다 삐져나오게 하시려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카피로 요 선 있잖아요. 엔터 주고 이걸 좀 밑으로 내려요. 일부러 조금만 더. 그러니까 익스텐드 하기 위한 어떤 보조선의 역할이에요. EX 엔터 치고 얘 잡고 엔터. 그래서 얘를 다 연장을 거기까지 시키는 거예요. 중심선으로 써먹으려고.
그리고 이거 이레이저로 지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을 한 개 한 개 뽑아 끝점 당겨서 끝점을 잡고 이렇게 당길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당길 수도 있지만 요거보다는 그냥 익스텐드 연장으로 기능을 쓰기 위해서 보조선으로 이런 식으로 연장하는 방식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됐고, 자 브레이크 명령어 써서요. 자 BR 엔터 치고 여기 일단 요까지 끊어주고, 이거 중심선이니까요. 이거 끊어주고 일단 요 끊어놓고 보겠습니다. 끊어놓고 그 다음에 얘들은 중심선인 거니까 하나, 두 개, 일단 먼저 해주지 말고 여기 약간 수문선이 있잖아요. 수문선들 맞죠? 수문선이 있으니까 얘도 선을 당겨와도 되지만 얘는 옵셋으로 10 이렇게 주고요. 이렇게 하나 만들어요. 위아래로. 그러면 되겠죠. 드림으로 경계 잡고 엔터, 요거 끊어주고요. 얘들도 다 옵셋하면 되지만 얘를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편할 수 있어요. 수문선으로 다 바꿔놓고요. 요거 자체를 이제 카피하는 거예요. 카피해서 여기 교차점 잡고 요렇게 갖다 붙이시는 게 더 낫습니다. 네, 이게 낫겠죠. 그러니까 한 개를 다 완성하고 카피하는 방법이 나요. 그러니까 같은 선상에 있으니까. 만약에 다른데 이상하게 있다면 그거 하나하나 따로따로 만드는 게 맞는데, 지금은 요 한 라인 혹은 요 라인에 붙어서 원이 이렇게 수문선이 연결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요거 다 완성하고 얘를 그냥 복사하는 게 편해요. 그 다음에 이건 중심선이니까 선택하셔서 중심선 미리 바꿔놓으면 이쪽도 이제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중심선 바꿔놓고 한번 보죠. 이상 없네요. 이 선은 조금 길어서 그런 거니까 이거 조금만 끊어주면 1.3선으로 보일 거예요. 네. 자, 됐습니까? 자, 컨트롤 S로 저장 한번 해주고. 여기까지 이상 없고, 이상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시 위쪽으로 가서요. 이제 이쪽 부분 선 정리하죠. 브레이크, TR로 경계 잡고 엔터, 요거 지우고, 그 다음 필요 없는 선들 브레이크로 요거 날려주고, 요거 또 날려주시면 돼요. 날려주시고, 지우고, 이레이저 지우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명령을 이용해서 바깥쪽 지우고, 브레이크로 지우고, 여기도 브레이크로 지우고, 여기도 브레이크로 지우고, 여기도 브레이크로 지운 다음에 필요 없는 선들은 다 단체로 잡아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레이저 쓰시면 돼요. 자, 브레이크로 요거 지워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MA 엔터 매치 프롭 기능 이용해서 중심선을, 다 중심선이잖아요. 요거 중심선으로 다 옮겨 놓으시면 돼요. 아직 다 완성된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컨트롤 S로 저장해 주시고. 자, 여기는 얼추 됐죠? 삐져나간 것도 보이네요. 브레이크로 이렇게 끊어주시면 얼추 모양이 잡혔을 겁니다. 됐죠? 네, 여기는 뭐 다 끝났네요. 자, 그럼 다시 정면으로 와서 정면도 쪽을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죠. 여기는 R3도 있습니다. 자, 선이 보면 여기 좀 숨은 선 있잖아요. 요거, 요 부분. 여기 숨은 선 보이죠? 요 숨은 선은 여기입니다. 3D 형상적으로 보면 형상이 요 부분인 거예요. 여기 좀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숨은 선이 없잖아요. 근데 얘가 결국은 여기까지만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요 부분요. 그래서 요 선이 바깥쪽으로 봤을 때는 숨은 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우리 도면상에서 캐드상에서는 요 부분을 우리가 여기 붙어 있는 걸 끊어주면 되는데요. 요거 브레이크 명령을 이용하시면 돼요. 한번 해보죠. BR 엔터 치고 객체 선택하고 여기 첫 번째 점이라고 하는 F라고 있죠. F라고 엔터 한번 주고 여기 지금 마디 있잖아요. 여기를 클릭을 한 번, 두 번 해주시면 선이 이렇게 분할됩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브레이크 선택해주고 F 엔터 여기 마디에 클릭을 한 번, 두 번 해주시면 선이 이렇게 끊어져요. 자, MA 엔터 매치 프로 기능으로 원본 선택 4번으로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놓고 F 엔터 R 엔터 3이라고 주고 R 값 주면 R이 이렇게 그냥 잡힙니다. 요거까지 이해됐고, 자, 컨트롤 S로 저장해주고, 자, 브레이크 명령 이용해서 요거 중심선이죠. 이렇게 좀 끊어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밑에는 요 부분을 끊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MA 엔터로 여기 중심 잡고 요거 하나 잡아주시면 되겠죠. 이상 없고. 자, 그 다음에 평면도 쪽도 선만 정리해 주시면 아마 여기도 끝날 것 같기는 하네요. 브레이크로 여기 끊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브레이크로 요거 다 끊어주고, 요것도 요만큼 끊어주고, 나머지는 이레이저로 지워주시고, 매치 프롭 MA 엔터 치고 중심선 클릭하고 4번으로 다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형상은 이렇게 잡힙니다. 컨트롤 S로 저장 한번 해주시면 되겠죠. 자, 형상이 딱 보고 이렇게 좀 제대로 됐으면, 이상 없으면 이거 다음 스텝 넘어가면 되는데, 형상적으로 문제가 없죠? 형상적으로는 다 제도가 완성이 된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치수를 마지막으로 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치수 정면으로부터 한번 넣어볼까요, 우리? 여기. 자, 여기 수직 치수죠? DLI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요 끝점 찍고, 요 끝점 찍어서 수직으로 하나, 엔터 치고, 여기 끝점 찍고, 여기 그냥 클릭하지 마시고 위쪽에는 화살표 끝점 클릭하시면 같은 선상에 오게 됩니다. 엔터 치고, 끝점 찍고, 끝점 찍어서 여기 40mm 하나 넣어주고, 여기까지 됐고, 각도는 DAN이라고 하죠. 엔터, 이선 클릭, 요선 클릭하고 바깥으로 쭉 빼시면 돼요. 55 각도가 55도죠. 그 다음에 DRA 엔터 치시고 요거 반경 하나 넣어주시죠.
엔터 넣어주고, 그 다음에 경사 치수는 DAL이라고 합니다. 엔터 치고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치수 13mm 하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정면도 끝났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경사에 되어 있는 보조 투상 봅시다. 여기는 다 경사 치수네요. DAL이라고 주고 여기 끝점 찍고 여기에 있는 끝점 콩 찍어서 선을 이렇게 빼죠. 하나 엔터 치고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또 치수 여기 끝점에 하나 콩 박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DRA 엔터 치시고 반경값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지름이니까 DDI라고 합니다. 아마 여기 지금 치수를 넣다 보니까 제가 불현듯 생각나는 게, 우리 지금 치수 쓰고 있는 그 치수 명령어, 캐드의 치수 명령어 5가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이제 기초 수업은 아니지만 5가지 명령어 중에 수직 수평 치수는 DLI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경사 치수는 DAL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각도는 DAN이었고요. 맞죠? 그 다음에 반경 치수는 DRA고요. 이렇게 물론 이 DD라고 하는 명령을 쳐서 그냥 치수를 그죠? 예, 조금 이렇게 뭐랄까 자동으로 하게끔 하는 기능도 있긴 한데 그건 안 쓰고 저는 구분해서 쓰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DDI라고 하는 명령을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5가지 정도는 기억하시죠? DD라고 하는 명령을 쳐서 DD라고 아마 맞을 건데 DD가 아닌가요? 잠깐만요. D 이것도 아니고요. DD라고 치면 아니군요. 예, 혹시나 이거 아니네요. 취소. DD는 아닙니다. 제가 취소할게요. 그거 어쨌든 잘못 알려드리면 안 되니까. 일단 저는 명령을 구분해서 쓴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DDI 치고 콩 찍어서 20파인데 요게 3-가 들어있으니까 M 엔터로 들어가서 멀티 텍스트로 들어가서 M 텍스트로 들어가 가지고 3-라고 넣겠습니다. 3-라고 주고, 자 문서 편집 기능 닫고 해서 3-라고 하나 줄게요. 3-파이 20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DRA 엔터 치시고 여기 반경 하나 넣어주고 또 엔터 치고 여기 반경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DAL이라고 주고 여기 경사 치수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죠. 경사 치수도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엔터 치고 여기 끝점과 끝점 찍어서 또 경사 치수 하나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평면에 해당하는 도면 가가지고 또 치수 주도록 하죠. 자 DLI 주고 여기 끝점 찍고 여기 끝점 찍어서 수평 하나 넣어주고, 또 여기 끝점 찍고 끝점 찍어서 수직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끝점 찍고 끝점 찍어서 수평 하나 넣어주고요. 여기서 DRA 엔터 치고 R값 하나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또 DRA 엔터 치고 여기도 R값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DDI 엔터 치셔서 요거 지름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M, 멀티 텍스트, M 텍스트 들어가셔서 2 빼기 해주시면 되겠죠. 2개 있다는 뜻이죠. 2 빼기 넣어주시면 돼요. 편집 기능 닫고 이렇게 도면을 완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성됐으면 이렇게 좀 작게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컨트롤 S로 저장하고요. 자 그러면 치수도 다 들어가는지 한번 검도하고 이상 없으면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죠. 치수는 이상이 없이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상이 이상 없이 다 들어갔네요. 그래서 도면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도면의 구도상 이렇게 그냥 끝내지 마시고요. 항상 여러분들 습관처럼 이게 도면 구도상 어떤 느낌입니까? 도면 양식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지금 어느 쪽에 조금 쏠려 있는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 왼쪽 이쪽에 좀 쏠려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얘를 전체적으로 조금 오른쪽 위로 올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만. 그래서 얘를 잡고요. 무브할 때가 가장 위험한데요. M 엔터 치고 무브할 때는 반드시 백으로 잡으세요. 엔터 콩 찍고 수직으로 일단 좀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무브 할 때는 무브를 전체 잡을 때 이렇게만 잡는 경우는 있는데 빠뜨리지 마십시오. 밑에도 잡고 엔터 아무데나 콩 찍고 살짝 위로 오른쪽으로 가서 도면에 되도록이면 중앙 쪽에 좀 갖다 놓는 게 좋아요. 안정감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아까보다 조금 더 보기가 좋죠. 자, 그 다음 컨트롤 S로 저장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도면은 결국은 좀 정갈하게 주시는 게 좋아요. 한쪽으로 몰아서 그리면 참 좋긴 하겠는데 그러면 한쪽은 너무 비잖아요. 그죠? 도면은 되도록이면 도면 중심에다가 그죠? 제대로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도면은 좀 그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좀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죠. 이번 시간은 오토캐드 실무 157강이고요. 브라켓 부품 도면 해동 및 도면 제도 투상 방법에 대해서 강의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제 보조 투상도가 있었다, 그죠? 그래서 평면에 해당하는 보조, 그 다음에 경사면에 해당하는 보조 투상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좀 설명드린 것 같고, 경사면, 이건 이미 설명드렸죠? 실제 형상. 이게 이제 실제 형상으로 제대로 못하고 보조 투상으로 해야지 그 형상을 그릴 수 있다는 거. 그냥 실제로 그냥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 그려버리면 원으로 보여야 되는 게 타원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 투상으로 그렸다는 거. 그 등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